자, 반갑습니다. 자, 10회 2차 1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자, 많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자, 그동안에 못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못 챙기셨던 건강, 자, 챙기시면서, 자, 시험 합격 발표일에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본 1과목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집에서 와서 보면은, 저 문제 다 아는 문제인데, 저 문제 다 아는 문제인데, 왜 내가 쓰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긴장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떨어서, 제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잘 못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간 싸움.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 이게 아마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이 과목에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 또는 19번, 18번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과목에서 이렇게 서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 이 자기부담률을 찾는 자, 그런 파트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과목의 뒤쪽에 가셔서는 시간이 다 되어서 결국에는 못 풀고 이렇게 아마 끝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 안에 결론은 문제를 푸신 분들은 좀 합격선에 많이 가까워졌을 거고 그 다음에 자, 기본서에 좀 충실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도 그리고 많은 문제를 또 병행했던 부분들, 다양한 문제, 그런 문제를 풀이했던 분들도 유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전체적으로 자, 시험 난이도는 약 중상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5점짜리입니다. 즉, 가축 재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보험 심의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도 심의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도 심의에 동일합니다. 자, 1차 시험에서도 우리가 심의에 나옵니다. 그 심의의 이름이 농업재보험 심의. 그래서 자, 1번 정답은 농업재보험 심의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용관리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는 자, 좌측이 적고 그 다음에 우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는 위에가 작고 밑에가 큽니다. 해서 우리가 기본서대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얘를 약간 변경, 즉 이 지금 출제 유형처럼 많음, 적음을 좀 바꿨었습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 즉 얼마나 자주 발생하니 그리고 피해 규모는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아래와 같이 회피, 위험 전가, 손실 통제, 위험 보유.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자의 인수 제한.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자, 춘파 재배. 우리가 밀, 보리, 기리는 다 가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파 재배 안 됩니다. 출현율 90%. 메밀 9월 15일, 자둑 6년. 자, 얘도 가입연도 기준으로 줬습니다. 얘를 혹여 수확연도로 줬을 경우는 얘가 7년이 되잖아요. 가입연도로 해서 6년이 되겠습니다. 자, 5점 배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입니다. 그러면 좌측에는 보상하는 손해, 우측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먼저 종모 부분입니다. 종모는 보상하는 손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 부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한 해당되는 거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보상합니다. 각종 사고 보상합니다. 그리고 불임, 자, 불임이 키워드네요. 여기서 불임. 그럼 불임을 보상하는 축종은 바로 누구예요? 자,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은 또 보상하는 죄가 긴급도축을 보상을 합니다. 그럼 이때 긴급도축의 사유는 부상, 난산, 산용마비, 그 다음에 산통, 그 다음에 경주마 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에 대해서 부상 사유입니다.
즉 부상 사유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탈몰에서 자, 사지골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습량입니다. 즉 사습량도 우리가 폐사, 긴급도축, 확장부장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는 질병, 각종사고 그리고 자 얘도 긴급도축을 보상하는데 사습량의 긴급도축은 부상, 난산, 산용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용마비. 자 그리고 우리가 질병 공통상이죠. 질병, 즉 신규 관리부터 1개월 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번. 이용관리수단입니다. 해서 보험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가소원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도 안보험 보험회사는 저한테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냐면 고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서로 상대가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잘 알지 못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 체결 후 얘가 키워드가 되겠죠. 즉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역선택,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떫은감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자, 계약상 볼게요. 자, 과실 손해보장이고 5조 한정보장 특약 미가입입니다. 그러면 뭘 가입했구나?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했구나. 순보험료율 10%이고요. 그다음 평착 가입수항 너무 친절하십니다. 즉 평착만 조건을 줘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입수항량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착인과 동시에 가입수항량 15,000kg 아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뭐다? 순보험료를 산출해서 거기에 10%가 부가보험료라고 조건 줬습니다. 자, 지자체 30%입니다. 자, 가입일자 있고 보장 수준은 최대 수준을 그리고 가입 가능한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세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50%형과 70%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50%형은 누구나 가입, 70%형은 3년 연속 가입에 자 손해율이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있어요? 적과전 손해율입니다. 적과전 손해율. 적과전 손해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70%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을 우리가 찾아서 하셔야 되겠죠. 가입주수 300주, 자기 부담별,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 얘도 어쩌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형이 있습니다. 그럼 40%형은 누구나 가입하세요. 10%형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그리고 자 손해율이 얘는 100% 미만 그리고 얘는 2년 연속 가입에 손해율이 자 100% 미만입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과중 160g 자 방제 20% 조건 좋습니다. 가입 가격 1,200원 그 다음에 할인할 증 없습니다. 할인할 증 없네요. 없어요. 할인할 증 없다는 조건 줬어요. 우리가 조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조사 일자 8월 1일. 자, 저가 착가수 개를 줘버렸네요. 그러면 여기 평균 과중이 있죠. 즉, 이 37,500에다가 과중 0.16을 곱하게 되면 애가 뭐가 되냐면 저가 후 착과량이 되겠습니다. 저가 후 착과량을 산출하는 거. 그리고 자, 냉해 호흡해 있었고요. 자, 보상하는 제 맞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보면서 풀어라는 거네요. 자, 5년권 자료 있습니다. 즉, 순보험료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있습니다. 얘를 보고 산출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가지원보험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너무나 친절해요. 이것은 저희가 진짜 필수적으로 암기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조건 줘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얘는 우리가 문제의 포인트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얘는
보장 수준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자기 부담비로 환산시키면 40%, 30%, 20%, 15%, 10%. 즉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율, 자, 얘를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정부 보조 보험료를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부는 뭐에 대해서 손보험료 곱하기 자, 일정 비율.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부가보험료 전액을 뭐 하게 되냐면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그랬죠.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60%, 60%, 50%, 38%, 33%.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하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보험료 산출을 해야 돼요. 그럼 뭘? 자, 순보험료를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차분히. 자, 순보험료를 찾으려면 보험료 산출식이 가, 요, 손, 방. 그리고 한정보장 및 부보장인데, 자, 얘는 저가 전에 종합을 가입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요, 손방으로 순보험료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자, 가입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 산출은 자, 보험 가입 금액 1,800만 원 곱하기 자, 얘가 10%가 뭐가 되냐면 손보험료 됩니다.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건에 여기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조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산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할증 없기 때문에 없다. 할인 할증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1이라는 거예요.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1. 그리고 또 왜요? 방제. 자, 방제 시설. 자, 방제 20%라겠죠. 그래서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 산출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144만 원이죠. 여기다가. 자, 여기에다가 부가보험료 전액인데 부가보험료는 방금 뭐라 했냐면 순보험료의 10%라고 그랬어요. 부가보험료 조건이.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14만 4천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다가 부가보험료 14만 4천 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기 부담비율을 산출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사용하면 되면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10%형은 뭘로? 자, 분모가 3년 거 다 합합니다. 3년 거 뭐 보내? 손보험료 합계분에 3년 거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을 다 합하는 겁니다. 보험금 합계. 즉, 봐보시면 3년 거 순보험료에 다 더합니다. 에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계약자가 가져간 3년 거 이 보험금을 다 더합니다. 자, 얘가 손해율이에요. 그러면 자, 이 손해율이 자, 10%형을 봤더니 손해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127%가 나왔다는 거예요. 3년 거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10%형은 가입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100% 미만까지만 해당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어서 15%형을 보는 겁니다. 그럼 15%형은 2년 것만 더하는 겁니다. 최근 2년 거. 그리고 2년 거 보험금만 다 더하는 겁니다. 했더니 자, 2년 거 15% 봤더니 자, 손해율이 97%예요. 그래서 2년 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일 때는 정부에서 38%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0.38에서 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144만 원 곱하기 38%에다가 부가보험료 전액에서 69만 1,200원이 정부에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자 부담보험료입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정부 거 뺍니다. 지자체 거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방금 38%, 지자체에서 30% 주죠. 그래서 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4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 3. 차가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자, 차가감소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되죠.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자, 가입 가격에 그 다음에 자, 보장 수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보장 수준은 50%형과 자, 70%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형은 누구나니까 우리는 자, 70%형 가입 조건을 찾아가겠습니다. 얘는 3년 거, 자, 순보험료 합계분에, 그 다음에 3년 거, 즉 얘는 저가 전 누적, 저가 전 것만 손해를 따진다 해서 저가 전 것만. 그래서 저가 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것만 들어가냐면 차가감소 보험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3년 거 차가감소 보험 합계. 해서 자, 저가 전 손해를 다 해봤더니 얘가요, 3년 거. 3년 거 차가감소 보험금만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6%, 즉 100% 미만에 해당되어서 70%형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70%형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가후 착가량, 자, 했죠. 그리고 얘는 기준 수확량 똑같이 15,000kg가 됩니다. 저가 전에 보상하는 제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그러면 그대로 넣게 되면은 여기 착가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여기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 공식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2,250. 그래서 자, 가입 가격, 그다음 보장 수준 70%에서 차가감소 보험금은 529만 2천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론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물음 1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당연히 산출됩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 70%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70%형은 3년 연속 가입에 저가 전 누적 손해율이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가 전 손해율을 산출할 때 자, 분자에는 차가감소 보험금만 들어가서 손해율이 100% 미만일 때 70%형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6번 문제 풀이하시면 됐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마늘 품목입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자, PA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친절하게 이렇게. 자, 여기서 절사해라. 조건 제시했습니다. 자, 계약자 갑은 자,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대정읍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자, 계약자 갑은 2023년 10월 5일에 자, 10월 5일에 그리고 면적은 5,000제곱미터입니다. 의성 품종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도 하면 바로 조기파종 특약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이 문제를 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의성, 저기 얘가 무슨 마늘이냐면 지금 한정입니다. 한지역. 한지역 마늘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남도종, 즉 난지역의 남도종 마늘을 가입을 파종을 했을 때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하는 거지 한정 마늘을 파종했을 때는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는 한정 마늘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경우에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인수 제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10월 5일을 여기다가 교묘하게 함정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면적 5천, 그 다음에 가입금액 1,500, 평년 만, 최저 자기부담비. 최저니까 우리가 10%, 15, 20, 30, 자, 40%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몇 프로형을 가입을 했구나. 10%형을 가입했구나.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을 체결했다. 자, 농작물 재보험을 체결했다. 자, 이것도 굉장한 우리 지금 현재 실수예요. 이 부분이. 계약을 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제한이잖아요. 인수 제한인데 농작물 재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다. 이것은 큰 지금 현재 문제가 출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보험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인수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후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며 농사를 짓던 중 23년 10월 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 접수하였고 조사 결과 농지 전체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7만 5천 주. 그러면 전체 면적이 7만 5천 주이니까 이 7만 5천을 5천 제곱미터, 전체 면적 5천 제곱미터죠. 그러면 얘는 1제곱미터에 75주. 그렇죠? 5천, 1. 1제곱미터에
아니요, 75. 자, 15주. 죄송합니다. 1제곱미터에 15주가 어떤 내용이냐면 15주가 출현되었다는 소리하고도 동일한 거죠. 그럼 얘는 다르지. 10R에는 15,000주가 뭐 했다? 15,000주가 출현이 되었구나. 이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16만 주를 재파종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 75,000주, 15,000주가 출현되었기 때문에 몇 주만 더 재파종하게 되냐면 75,000주만 재파종하면 되는 거예요. 75,000주가 출현되고 75,000주가 결론을 고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이제 문제를 적으로 삼을 수는 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파는 23,000주에서 40,000주까지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40,000주 이상을 우리가 정식하게 되면 인수 제한이에요. 근데 마늘은 10R에 30,000주 이상입니다. 그 이상만 되어 있지 최대 상한선은 없어요. 아주 많이 심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예요? 인수 제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8만 주를 재파종했다. 이렇게 또는 75,000주를 재파종했다. 이게 더 글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자, 물음일.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가백에 지급할 보험금 종류. 자, 저는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봐보시면 어떤 거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있구나. 저는 이 문제를 여기에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아, 인수 제한에다 얘를 포인트를 잡았구나 해서 얘는 뭐예요?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얘는 인수 제한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이 없구나 해서 이렇게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또 달리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이미 계약이 체결해버렸잖아요. 이미 여기 농작물 재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얘도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작성을 한 경우에도 얘는 정답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럼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제로, 그러잖아요. 보상하는 제로. 보험기간 내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있잖아요. 출연이 되어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재파종을 한 경우에 3만 주 이상으로 우리가 재파종을 한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이 되잖아요. 즉, 이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도 얘는 정답 처리. 해서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지 얘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 물음 2에서 그럼 이때 자 보험금 그러면 자 이 1번 답하고 연결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없겠죠. 그런데 이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를 쓴 경우에는 이때는 무슨 보험금을 줘야 되냐면 재파종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재파종 보험금은 1,500만 원에 자 기본 35% 주죠. 여기에다가 우리 표준 출연 피해율. 그럼 표준 출연 피해율은 표준 출연 피해율은 얼마분의 3만 주 분의 3만 주 마이너스 15,000주 해서 표준 출연 피해율이 50%가 됩니다. 0.5 하게 되면은 262만 5천 해서 이 물음 2도 어떻게 즉 복수 정답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물음 3 우리 교재에 자 인수 제한 목적물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 제한 목적물이 총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7점 배점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례를 봐보면 나는 한 2개밖에 못 썼어. 나는 1개밖에 못 썼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부분 점수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최종적으로 채점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6회까지 사례를 봐보면은 거의 다 부분 점수는 줬었습니다. 자, 물음 8 보겠습니다. 아니 8번 문제 보리 품목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진짜 그렇게 평년 수학량이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평이한 문제를 출제했구나. 좀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리 품목입니다. 주어진 조건. 자, 그러면 상한선이라도 있지. 상한선도 적용되지 않고 그냥 순수한이 있는 조건으로 바로 풀게끔 문제 출제해놨습니다. 자, 보리 품목이니까 평년 수학량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자 b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값은 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시. 사고가 있는 경우는 큰 값 뭐하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자, 무사고 시에는 자 맥스 큰 값.
즉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 큰 값의 1.1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검증하는 것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값은 과거 자, 2019년, 20년, 21년, 22년, 자, 23년 걸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부 무사고 줬어요. 무사고. 전부 무사고. 10%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자, 이 큰 값의 1.1배. 자, 1.1. 큰 값의 1.1배. 큰 값의 1.1배. 큰 값의 1.1배. 큰 값의 1.1배. 이렇게. 자, 그러면 A 값을 봐보시면 자, 1.1배를 해서 다 산출하는 게 자, 5로 나눴더니 6,600. 자, B 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자, 이 표준 수확량들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나누기 5. 바로 얘가 B 값. 그 다음 C 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6,100입니다. 가입년도 표준. 보험가입일수 5. 해서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곱하기 B분의 C. 여러분, 보험가입 횟수를 5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0이에요. 그래서 바로 A에다가, 즉 이런 경우는 A 곱하기 B분의 C.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가입 횟수 5년 했을 경우에. 동일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7,329가 났습니다. 자, 검증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산출된 병년 수확량, 보험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즉 6,100kg에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산출된 양보다 얘가 더 뭐예요? 적어요. 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7,320kg가 자, 최종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투 24년도 평년 수확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금액 계산식과 산출약세.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이런 것까지 조건을 다 줬어요. 사실은 이번 시험은. 네. 굳이 조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서 천연단위 절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가입 수확량,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할 거니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그럼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최대 100%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 봐보시면 자, 가입 수확량은 최소 가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프로냐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 자, 평년 수확량이 방금 7,320kg예요. 그래서 7,320kg의 50%는 3,660kg가 됩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에서 732만 원이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혹시 틀렸다면은 실수로 숫자를 잘못 쓰셔서 틀렸지 계산 방식을 몰랐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 수익감소 보장 포도. 자, 수익감소 보장이 또 나왔습니다. 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주어진 조건에 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PL은 둘째 자리. 자, 예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계약상 볼게요. 캠버렐리군요. 자, 포도잖아요. 포도. 자, 포도. 평년 만 가입 일자. 가입 수확량은 60% 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가입 일자 있고 가입 주수, 자기 부담 비율 20%형입니다. 우리가 수익 감소는 최소 20, 30, 40에서 최소가 20%형 가입할 수 있죠. 자, 조사 내용 보겠습니다. 자, 대내용은 냉입니다. 자, 수확량 6,500kg 수확을 했습니다. 미보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 보시면 기존 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 시 동일한 농가 수치비를 적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준 가격에 대한 산출 공식은 없어요. 그러면 수확기 가격에서 농가 수치비를 적용하는 산출식이 있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 산출식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런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때 수확기 가격의 농가 수치비를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최근 5년 거 사용하죠. 최근 5년 거. 최근 5년 거 무슨 가격이냐면 올림픽 평균이에요. 올림픽 평균가. 그러면 여기서 조건 제시된 여기 있잖아요. 최근 5년. 자, 얘가 최근 5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림픽 평균이니까
최고 높은 거, 최고 낮은 거 버리고 몇 프로? 78 더하기 76 더하기 74에서 나누기 3 하게 되면 얘가 자 76% 바로 얘가 뭐가 되냐면 농가 수입이라는 겁니다. 즉 기준 가격도 몇 프로 적용하고 76% 적용하고 수확기 가격도 76% 적용하세요. 자,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 가격을 산출할 때 보험가입 시점이라는 것은 2019년부터 2023년을 적용하세요. 자, 이거 갖고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분은 2018년부터 2022년을 적용해야 된다. 어떤 분은 2019년부터 2023년도를 적용했다. 아주 깔끔하게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오류 같은 것을 많이 피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보험 가입 금액 1,000원짜리 조사. 이런 것들은 굳이 조건을 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기본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건을 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존 가격이나 수확기 가격은 상품 플러스 중품을 더해서 나누기 2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림픽 평균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슨 가격 산출할 때? 수확기 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4년도 기준 가격의 계산식과 값을 쓰세요. 자, 기존 가격이라는 것은 연도별 상품 플러스 중품 나누기 2죠. 자, 여기에서 최저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가격이구나. 올림픽 평균 값을 산출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농가 수치비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자, 둘이 더해서 뭐 했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럼 평균이 나왔어요. 자, 각각 연도별 다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값은 무슨 가격? 수확기 가격. 자, 여기까지는 자, 기준 가격. 자, 그럼 여기에서 최고, 최저. 자, 이 가격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5,300, 5,200, 5,400. 자,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게 되면 5,300. 5,300원이 바로 올림픽 평균값이 됩니다. 그럼 이 올림픽 평균값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 여기다가 자, 농가 수치 비율 방금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가 수치 비율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6%에서 4,028원이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음 2 수확기 가격. 자, 수확 연도 거 쓴다고 그랬습니다. 상품 플러스 중품에서 나누기 2 하면은 평균이 나옵니다. 즉 5,650원. 자기가 평균이에요. 자, 나누기 했죠, 평균. 거기에다가 뭘 곱하게 되냐면 농가 수치비율. 그래서 4,294원. 그래서 수확기 가격이 더 높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기 가격은 4,294원. 자, 물음 3. 수익감소 보험금입니다. 자,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가입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자, 방금 우리 기준 가격 다 구했죠? 가입 수확량 6,000kg 줬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2,416만 8천에서 1,000원 단위 절사해서 2,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준 수입은 자, 평년 수확량 곱하기 무슨 가격? 기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 수입은 4,028만 원. 자, 실제 수입은 수확량, 조사 수확량 플러스 자,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가격을 작은 거 씁니다. 증목과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방금 우리가 오히려 수확기 가격이 더 높습니다. 기준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낮은 거 쓰기 때문에 기준 가격 4,028원을 쓴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4,028원 다 낮은 거 가져온 겁니다. 실제 수입은 2,698만 7천 원. 자, 피해율은 몇 분의 기준 수입분의 자요,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하게 되면은 피해율이 33%가 됩니다. 자, 수익감소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보험 가입금액 2,416만 원 곱하기 피해율 33% 마이너스 자기 부담 20%에서 314만 800원이
농업 수익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감소 보험금 자 산출했습니다. 자, 문제 10번 가보시면 농작물 재보험 자 원해 시설입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가 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비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른 환급보험료, 보험료 반환에 대해서 이번에 서술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 사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보험료 산출하고 그다음 보험료 환급하고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환급보험료 산출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 아주 서술로 이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회사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분을 위해서 아마 서술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가보시면 책임이 없는 사유에서 환급하는 거 쓰세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해라? 전액. 무효할 때는 그냥 가서 1단위. 그 다음에 이미 경과한 건 단기효율. 중대한 과실현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봐보시면 1년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단 1년 초과되는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것은 우리가 같은 걸로 산출하고 그다음 뭐예요? 다음 연도 것은 다 준다고 그런 내용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지 말아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해서 저희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지금 해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볼 때 맨 처음에 손이 덜덜덜 떨려서 제대로 못 쓰신 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막상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시험을 풀고 이제 제대로 풀려고 하니까 시험 시간 다 되었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데 이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몰라서 못 본 것보다는 결론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긴장해서 못 푼다고 제가 강조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업되었을 때 많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 발표일에 자,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